자, 이제 조선의 외교 표현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제가 그 앞에 살짝 하나 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더 붙이고 갈게요. 세도정치 때 여러분 임술농민 봉기 있었잖아요. 이 임술농민 봉기가 벌어지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니까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기구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삼정이정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이니까 삼정이정청. 이정청을 만들기도 하더라. 네, 뭐 큰 효과는 보지는 못합니다. 네, 뭐 어쩌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외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는요. 뭐 초반의 외교는 조선 초반의 외교는 4대 교린이에요. 4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큰 나라를 섬길 사자거든요. 그때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바로 명나라가 되겠죠. 명나라가 되겠죠.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조공, 책봉의 어떤 관계였어요. 근데 이 조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굉장히 그 기분 나쁘게 들릴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당시 그 동북아 질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안에서 뭐 서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 조공, 책봉 관계가 이 쿼터가 있어요. 이 쿼터가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잖아. 중국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일을 갖다 바쳤어. 그러면 이제 중국은 큰 나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2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 규모에서 보면 우리가 이득이에요. 이건 흑자야, 흑자.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쿼터를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경쟁할 정도로 주변국에서. 근데 우리 이 조선은 굉장히 꽤 많은 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실리적인 실리 어떤 외교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린입니다. 이제 교린은 서로 교류한다. 이웃린자, 이웃과 서로 교류하는 모습들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진족. 여진족과 그 다음에 일본이 해당합니다. 자, 먼저 여진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강경책과 그 다음에 어떤 회유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세종 때 여진족을 혼내기 위해서 혼냈던 그러면서 이 국경선을 정했던 것이 있죠. 바로 사군육진. 사군육진. 이 지역을 이렇게 다 확보를 하면서 이 지역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 네, 바로 이사를 시켜야죠. 이 지역을 관리하려면 이사를 시켜야죠. 이거 우리는 바로 사민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강경책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원하는데 너희들 농기구, 곡물? 알았어. 그런 거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해서 또 무역소를 또 열기도 해요. 무역소를 또 열어서 교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똑같아요. 또 강경책과 또 회유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 강경책으로는 여러분들 역시 세종 때 스시마. 스시마를 또 정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 3포. 지금 이제 울산이나 저 진해, 창원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이쪽을 좀 열어줘요. 이걸 3포라 그래요. 3포. 3포를 이렇게 열어준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1992년 이전까지는 나름 평화롭게 교린의 어떤 모습들을 갖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여진과 일본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은 여러분들 다 어느 왕 때? 다 어느 왕 때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네, 모두 다 이거는 바로 다 세종 때다. 네, 세종 때. 세종은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는 분이에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조선전기,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문제가 네 문제 나오잖아. 네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왕 문제 나올 때 세종 문제 또는 정조 문제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 일본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하다가 결국은 점점 문제를 일으키더니 난을 벌이네.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 발발했던 모습, 그 다음에 휴전기, 그 다음이 정유재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덩어리 갑니다. 자, 여기 지금 3대첩 나오죠.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대첩의 누구? 이순신, 진주대첩의 김시민, 행주대첩의 권율. 이런 인물들이 지금 굉장히 초반에는 열세였지만 서서히
그 열세를 좀 만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의병. 의병에도 화력이 또 대단하죠. 의병. 홍희 장군,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홍희 장군, 곽재우. 홍희 장군, 곽재우와 같은 인물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명나라가 와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명연합군, 조명연합이 결성이 된다. 요게 이제 1차 지금 보여지고 있는 1차 임진왜란 이제 발발했을 때 어떤 그 초반의 어떤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명연합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밀리게 되니까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 휴전기에 우리가 이제 정비를 해요. 자, 휴전기에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하는지 두 번째 라운드 접어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당시 이제 조선은요 의정부 6조 체제였잖아. 이게 지금 전란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렇게 의정부 6조 체제, 의정부 체제 속에서는 조금 이제 느린 거예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의정부 체제 대신에 바로 이 비변사, 말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변방 지역을 준비한다. 바로 이 비변사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이미 비변사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임진왜란과 양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의정부에서 이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군대가 문제잖아, 지금. 그죠? 중앙군이 뭐냐면 5위 체제였어요. 5위 영진군, 지방군은 영진군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꿉니다. 5위 체제를. 5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동서남북 가운데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이 5위, 이게 중앙군인데 이 5위를 뭘로 바꾸냐면요. 바로 5군영 체제로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출발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게 바로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5군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5군영의 출발점. 뭐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총융청, 어영청, 수어청, 금이영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따라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출발이 바로 임진왜란 휴전기 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훈련도감입니다. 이 훈련도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을 좀 이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군대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포를 내고 빠졌단 말이야. 포를 내고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이 너무 허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직업군인들을 이 군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 바로 직업군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직업군인. 그리고 조총 때문에 초반에 당하잖아요. 그 조총을 또 다룰 수 있는 삼수병. 이렇게 해서 훈련도감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을 한번 볼게요. 지방군. 자, 지방군의 형태는 이 원래 이제 조선 전기는 영진군 형태였거든요. 영진군. 네, 그러니까 진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포를 여기다 빠진단 말이야. 빠지니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소고군 체제로 바꿉니다. 자, 소고군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소고군은 뭐냐면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물론 양반 나중에 다 빠집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원래 노비들도 원래 군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자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이 소고군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름 어쨌건 간에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휴전기 속에서 중앙군과 지방군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휴전기를 잘 보냈고 이제 3라운드를 가게 됩니다. 3라운드 땡.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순신의 정말 기적과도 같은 어떤 그런 전투가 있었죠. 예, 그게 바로 명량해전이 되겠습니다. 명량, 그다음에 노량해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정유재란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 임진왜란의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놓치지 않고 이 흐름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일본을 쫓아내는 줄 아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동북아의 정세가 많이 변해요. 명나라는 이 임진왜란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근데 그때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후금이에요. 근데 이 후금이 우리 보고
우리 명나라도 그렇고 이제 후금도 그렇고 이제 우리한테 줄수라는 거예요. 어제 줄술래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외교를 펼쳤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중립외교. 명나라 지금 기우는데 명 쪽에 이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후금과도 좀 관계 좀 타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을 치기 위해서 출동한 군대,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강홍립에게 적당히 너가 알아서 좀 처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강홍립이 투항을 해요. 그래서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을 합니다. 강홍립 투항 사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제조 무너지고 있는 이 조선을 구원해준 이 명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이 신하들이 정말 분노에 찬 그 모습들 보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 같아 이분들은, 그죠? 그러면서 결국 이 광해군이 쫓겨나잖아요. 앞에서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광해군은 뭐 그 이외에도 뭐 영창대군 를 죽이고 어머니를 또 이제 쫓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결국에 반정을 통해서 결국 인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서인 정부, 서인 주도 했잖아요. 여기 남도 있었지만 서인 주도. 이들의 외교 정책은요 명확합니다. 바로 친명배금이에요.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뭐야 얘들 뭐니?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인조 정부를 공격해 들어오지요. 누가? 후금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이게 바로 후금. 이게 바로 후금이 쳐들어왔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 우린 이것을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묘호란은요 어떻게 맺었냐면 형제 관계로 일단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금이 힘이 더 세지네. 바로 청나라. 이 후금이 이제 청나라를 변신하면서 완전 매머드급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 청나라가 다시 또 쳐들어오네. 이걸 우리는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은요 결국은 군신 관계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밑에 보이는 남한산성 그리고 삼전도란 키워드.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 47일간의 항쟁 끝에 결국은 삼전도에 가서 항복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 삼전도비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120층짜리인가? 네, 바로 그 옆이에요. 삼전도비가 어디 있을까? 옛날에 찾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하도 그 빌딩이 하도 커가지고 위치를 아주 금방금방 찾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당한 거야. 당하니까 원수를 갚자. 이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이 치욕을 당했으니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이때 바로 이런 어떤 치욕을 갚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바로 북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는 바로 북벌론. 이 북벌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인조의 둘째 아들, 나중에 예속 논쟁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효종이에요, 효종. 이 효종이 아버지의 어떤 이 삼전도의 치욕 갚겠다. 이제 효자죠. 그죠? 예. 그리고 효종과 함께 또 북벌을 주장했던 인물은 송시열. 나중에 이제 숙종에 의해서 결국 이제 사약받고 죽게 되는 그런 인물. 하지만 당시 그 유학계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 송시열이 있더라. 이런 인물들이 이제 북벌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얘기죠. 정말 이 전쟁이 이게 큰 전쟁이 두 번이나 이렇게 연달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어쩌면 조선은 이 양난을 거치면서 정말 조선의 이전과 조선의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